안녕하세요. VP 사업가 장미지입니다. 네. 네. 제가 빠르게 아까 알림 가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제가 했던 것들 공유해 봐 드릴게요. 일단 저를 대부분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저는 지금 40대이고요. 10대 때 미래 교수를 꿈꾸면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미래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미래 교수가 되는 일이 사실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돈도 많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 교수가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먹고 살지 하다가 미용실 알바를 하게 되고요. 20대 때는 이제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구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좀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도 계속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동안 밥을 한 끼도 먹을 수가 없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만약에 손이 다치거나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쯤 이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30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게 되고 이게 내가 바라던 어떤 내 미래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N사, 타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요. 미국의 본사도 보러 가고요. 아주 큰 무대에 서서 또 이런 싱글즈라고 하는 여성지에도 실리면서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기가 생후 60일에 갑자기 심정지가 2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19의 도움과 병원의 빠른 처치로 아이 목숨은 건졌지만 2달 동안 소아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했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해서 아이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2달 동안 이 작은 아이한테 매일 항생제를 썼고요. 스테로이드제를 제일 매일 썼고 얘가 울면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매일 재웠어요. 수면제를 써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퇴원할 때 이제 뇌가 좀 심정지가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뇌가 조금 수축돼 보인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경과를 보자 이렇게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밖에도 안 나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돌 때쯤에 이제 이런 검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발달이 많이 늦잖아요. 근데 발달 지칠 수준이 나와서 뇌병변으로 장애 등록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3살이 했을 때 이 보시면 수치가 거의 정상 평균 이상을 모두 다 뛰어넘으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좋아지는 아이는 제가 진짜 손에 꼽거든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이가 이제 4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얘는 수학 영재니까 한번 잘 키워보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랑 3랑 더하면? 제가 했던 것들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돌무렵에 얘가 이제 12단, 9단 간단한 덧셈, 뺄셈 이런 개념들을 다 알고 시계 이런 것도 다 보고 어쨌든 2학년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수학 영재라는 글 듣게 됩니다. 로이의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매일 밖에서 거의 하루에 2번 정도 야외 활동을 했었어요. 당연히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고 가정 분리했고요. 햇빛을 받으니 매일 자연에서의 시간을 영상이 많이 됐어요. 식사 시간에도 일상에서도 수업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한 학습은 없었어요. 일상에서 나오는 말들. 이렇게 저는 되게 유난스러운 엄마로서 아이를 굉장히 케어했고요. 그리고 돌 때부터 이제 PM 주스
뭐 오메가 제품들을 이 아이에게 꾸준히 지금까지도 계속 먹이고 장 있습니다. 건강이 곧 뇌 건강이란 사실 알았기에 오메가 균형 맞춘 자연 식단 네, 이 아이가 굉장한 PM의 매니아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저도 이제 제 삶을 찾고 싶고 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일했던 N사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센터가 철수하고 보상 플랜이 계속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사업자 통과도 유지도 어려워하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입소문만으로도 레버러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만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막 다른 일을 조금 둘러볼 때쯤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변아름 그룹장님이 하는 PM 사업을 이제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사업을 이제 결단하고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뭐 이런 거 하나도 잘 못 팔아 이거 한번 써봐 이런 말도 잘 못하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하려면 어쨌든 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물어보길 바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잘 알려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다방을 들었을 때는 이게 일주일 만에 아주 드라마틱한 인상이 나고 유지도 너무너무 잘 된대. 그게 그러면 이게 내 사업의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시다시피 저는 좀 마른 편인데요. 그 전에도 49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트에 니즈가 없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품과 사업의 문의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 해다방을 했고요. 이런 이제 7일 만에 아주 내적 건강과 또 외적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업을 보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록을 했고요. 매일매일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했던 거를 알려드리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호기심 유발로 문의가 오기 위한 장치로서 저는 해다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둘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또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이 얼마 전에 사촌 누나한테 자연스럽게 가서 이거 제품을 조금 놀러 가서 전달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별로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설령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PM 얘기를 꺼냈다 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놀러 와서 나한테 이 얘기 꺼내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누나한테 놀러 간다고 하고 근데 누나 독일 PM이라고 알아? 뭘 물어봐. 물어서 누나 그럼 안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면 내가 가서 알려줄게 이거 재밌는 거야 하고 그냥 어떤 말을 하고 가자고 그러면 내가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누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지인이 돈 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PM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 같으면 바로 돈 벌자고 했으니까 언니 나랑 같이 돈 벌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뭘로 돈을 그렇게 벌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도 또 독일 PM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다 모른다 어떻다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반대 극복을 하고 그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차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가가지고 만나기에는 너무 저 같은 사람은 성과가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장당당이 되어서 그냥 당당하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사실 제품 설명을 보상을 풀기 위한 제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티바이즈 한 잔을 드리고 설명을 할 때도 이 액티바이즈가 너무 그냥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유니크하고 맛있고 근데 즉각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받냐. 네. 그래서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 정말 너무 괜찮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제품 설명하는 내내 중간중간에 항상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보육 중에 전국을 다닐 수 있는 힘은요. 사실 저희 엄마가 이거를 그래 다시 너가 네트워크 마케팅 해도 되지만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다니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제 간절한 상황을 담아서
이게 집에서 내가 돈 벌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서 사람 만나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을 해야만 이게 레버리지가 생기고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 어떡해요? 이걸 정리해야죠. 저희 엄마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엄마 나 진짜 이거 1년 만에 쇼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지금도 저희 엄마가 보고 있죠, 아이를. 그렇게 해서 힘든 환경 상황 정리를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맘이잖아요. 정말 하기 쉬운 소리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애를 키워야 돼서. 근데 제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빠르게 해결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인업을 하고 매달 핀업을 하고 있는데요. 핀업도 이제 그 11월을 보시면 VP를 달성했는데 4만 VP를 달성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11월은 EBP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10월 IMM을 하고 EBP까지의 목표는 조금 약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이 굉장히 버거운 목표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1월에 제가 만약에 VP를 목표로 달린다면 WMC는 저 혼자 갈 것 같은 거예요. 돈은 저만 조금 벌지 내 파트너들은 돈을 별로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이 조금 막히더라도 끝까지 내가 한번 해내본다라는 생각으로 EBP를 향해서 달렸고, EBP 달성 못했지만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12시 5분 전까지 결제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게 다음 달에 0이 아니라 새로운 레버러지가 돼서 또 이번 달은 반드시 EBP를 달성할 거라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EBP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1월달 제 생일이 있는데 그때 BMW 매장에 가서 이제 차를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26년도 6월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유럽에서 먹방도 찍고 재밌게 놀다가 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힌트가,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